자, 정말 뭐 양파같이 까독까독 계속 나오는 지금 한진 일가의 혐의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짚어봤는데, 자, 이번에는 비행기 결함 사고입니다. 작년 9월이었죠. 진에어의 비행기가 이제 인천에서 괌으로 갔던 보잉 777기 비행기 엔진에서 문제가 생겼었죠. 네,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인천으로 운행을 하면서 이게 논란이 된 거죠. 진에어 측 비행기 결함을 알고도 결국 비행을 강행해서 이렇게 문제가 된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진에어 비행기 결함 사고의 현재 상황과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전 아시아나항공 기장이셨던 세안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정유식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진에어 엔진 결함으로 이제 일어난 사고가 이제 일어났죠. 현재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요새 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의 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작년 9월 19일에 일어난 일로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제 괌으로 이제 운행한 보잉 777기가 괌에 착륙해서 엔진을 정지하는 과정에서 엔진 정지 그 스위치를 작동을 시켜도 엔진이 정지되지 않은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사고, 안전사고 이렇게 표현하긴 뭐하지만 그런 이제 우리 표현하는 사건, 이벤트로서 그런 결함이 발견이 돼서 그거를 진에어 측에서는 결함을 조치를 해서 다시 떴다 이런 뜻이고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하는 그런 주장들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사실 엔진 등의 결함이 발견됐다라고 하면은 비행기를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승객들의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엔진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이 됐던 그 큰 배경은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항공법상 이제 항공기 운항상 실제 운항이 정지되면 제일 불편을 겪는 분들은 이용객 승객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고려해서 실제 운항 정지를 시키지 않고 그거에 등가한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게 일반적인 관례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런 걸 떠나서 실제적으로 운행해야 되느냐, 운행하지 않아야 되느냐는 대한항공 자체에서 진에어 자체에서 결정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정도 상황 되면은 사실은 운행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만약 대체편이 없으면 승객이 불편을 겪더라도 운항을 취소하는 것이 맞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번 엔진 사고 후에 이제 국토부가 진에어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는데 국토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예, 요거와 거의 유사한 사례로 2016년에 그 인천공항에서 중국 다롄으로 가서 이거와 유사한 사고가 한 번 있어가지고요. 네. 그것 때문에 올해 4월에 과징금 24억을 이제 받은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24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사례가 또 있습니다. 네. 네, 뭐 아직까지는 정황입니다만 그 안전에 대해서 지금 엔진 결함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근거는 제작사 근거와 그다음에 각종 운영 매뉴얼이 근거가 되는데요. 실제 국토부에서는 모든 운항과 안전 관리 감독에 대한 것을 항공사에다 많은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래야 신속히 대응도 하고 승객의 운영권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잘 노출이 안 되고 회사 차원에서 숨겨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이번도 사실 밝혀진 게 회사 차원에서 밝혀진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대한항공 사건 때문에 대한항공 직원연대라는 곳에서 이제 밝힌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런 결함 잘못된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게 회사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국가에서는 안전보고제도 또는 비밀보고제도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했을 경우에 그 내용에 대해서 면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전날 피곤했다든지 혹시 무슨 이유로 해서 음주를 했을 경우에 보통 제가 음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운항 쪽에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조종사를 집에 가서 쉬게 합니다. 만약에 그걸 처벌을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조종사들이 숨길 겁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을 경우에 국토부에 언제든지 얘기하고 또 밑에 직원은 회사 고위 위치에다가 언제든지 얘기해서 국토부나 이런 식으로 정식 보고 체계를 했을 경우에 면책, 후속 조치는 반드시 하지만 거기에 대한 처벌을 사실 면해준다 그러면 쉽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노출을 시켜서 안전을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진에어 엔진 결함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자칫 이게 저가항공사들의 전체 안전성 문제로 좀 확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정확히는 이제 저비용 항공사라고 우리가 말하고요. 이런 저비용 항공사들이 뭐 모든 저비용 항공사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제 항상 안전점검을 이제 강화하고 법령이 준수가 잘 되는가에 대해서 감독을 항상 하는 건 맞지만 단지 이런 의혹만 가지고는 사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저비용 항공사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도 취약할 것 같고 뭐 투입되는 돈이 취약해서 뭐 정비도 잘 안 할 것 같이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각종 근거로 해서 우려할 만한 수준의 무슨 데이터가 자료가 나왔을 경우에 사전에 이제 국토교통부는 안전점검을 하고 이렇게 나서는 거죠. 또 한 예로 이제 혹석이라든지 여름 성수기 대비해서 과거의 여름 성수기에는 이런 안전 사고들이 났고 안전 문제가 생겼다 그런 사례들을 갖고 또는 예측되는 걸 가지고서 감독 활동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지만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간에 그런 긴밀한 협조가 사실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저비용 항공사는 아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실 안전관리는 유지되고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윤식 네. 교수였습니다.